자, 2교시 진행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지금 제가 이제, 자, 시험 문제 출제 영역만 하자고, 영역만. 뭔 놈의 시험 문제 출제량이 이렇게 많다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양이 민법의 5배 분량이니까. 민법 1시간 할 때 5시간 해요, 공법? 아니, 제대로 책을 읽도록 하면 이거 3배라니까요, 분량이. 뭔 5배, 민법의 5배. 자, 여기 봐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지난주에. 제가 시행 방법이 먼저 나오고 법조문을 보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뒤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사업이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눈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시소 타는 모습을 떠올리자라고 얘기했고, 시소 타기 지쳤다 이런 표현을 했죠. 지쳤수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소세지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3분의 2 과반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여기까지 출제되는 영역이다라고. 그죠? 예. 그래서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여기까지 이제 잡아야 끝나는 거야. 놀이터에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일터로 나갔으니까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따로 놀 때 걸립니다.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따로 놀 때 이렇게 걸려요. 여기까지 가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다 맞춰요. 이 결이 뭐냐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는 순간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에 딱 걸립니다. 이 결정고시가 이 시소 타는 방식하고 환지 있잖아요. 위에 2개입니다. 이건 제2종이에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고시 하는 순간 바로 15층에서 20층 아파트, 요 사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수가 뭐냐면 관리처분하고 수용인데, 이걸로 지정이 고시 되어지면,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요건 제3종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곳으로 본다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관리처분과 수용으로 갈 때 여기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상 건설하겠다 하면은 요때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에 걸려. 이 내용 시험 출제 영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안 해요. 우리 건축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채권 매입하죠? 아파트 살 때. 여기서는 매입 안 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떠. 자, 그 다음에 이 구역 안에서는 조례로 해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시도 조례인데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 내용이요. 따로 정한다. 이게 건축물에 있어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공동주택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게 결정고시 되어버리면, 여기에 지금 관악산 줄기라든지 그리고 북한산 자락에다가 아파트를 들어앉히는데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거든.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로 10층으로만 지차 이렇게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높이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이걸 조례로 별도로 시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따로 놀 때까지 여기까지 잡아주면 끝. 시험 문제 다 맞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4쪽 344. 자,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례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긋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모에 까야 돼요.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거기에 밑줄 그어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자, 무슨 사업에서는 채권 매입 안 해도 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밑줄 긋고 국토계획법률에 따른 도시훈계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 도시훈계시설 밑줄 기준 동그라미 쳐요. 국토교통 불용 밑줄 긋습니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요 내용은 우리 국토계획법률에서 다시 참수란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네모였어야죠. 몇 번째 사업구역이에요? 첫 번째 사업구역이죠. 네모였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조례 밑줄 긋고 시도 조례 밑줄 그어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네모였고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네모였고. 자, 1, 2번 묶어 놓습니다. 자, 대지와 도로 관계 이렇게 나오죠. 밑줄 긋고 대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오죠. 높이 제한은 밑줄 노베 동그라미 쳐요. 따로 놀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1조동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밑줄 그어요. 높이 제한과 대지와의 도로 요걸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용도지역 의제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의 결정구시 의제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네모 딱 엮고 몇 번째 사업구역은 첫 번째 사업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 그어야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자, 국토계획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밑줄 긋고. 자, 1호를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택보전 개량 방법 나오죠? 이걸 시소라고 써놔요. 시소 타는 방식입니다.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확대하고 소유자가 주택을 뭐 보전 정비 개량이다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주택 보전 개량 방법을 거기 시소 이렇게 써놔요. 써놨어요. 그 다음에 환지 동그라미 쳐요. 시행하는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거예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죠. 시소 타는 방식과 환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서울은 중층 아파트인 18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수용 방법 밑줄 관리처분 방법 첫 수에 해당이 되죠. 시소타기 지처수에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첫 수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밑줄 그어야 돼요. 몇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자.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그냥 임대주택 200세대 이렇게 잡아갑니다. 200세대 이상 밑줄 그어요.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가요.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끝에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준주거지역 네모 딱 엮고 이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 그 정도만. 예외는 삼순환해서 갈 겁니다. A. 자, 346쪽 갑니다. 자, 346쪽을 보면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란 표현 나오죠. 계약 해지 나와요. 자,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야 되겠어요. 자, 계약 해지. 우리 이게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우리 권리를 포기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용 수익을 계속 환지 예정지로 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대료 등을 증감 청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증금을 빼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아예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손실보상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 인테리어 뭐 3천만 원 들었다 손실보상 청구한다 시행자한테. 그러면 시행자는 구상권 청구한다 막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손실보상 청구가 없어요. 그냥 여기 전세금 빼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다 손실보상이라는 말이 아예 여기는 없다는 거.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고 틀리는 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여기는 금전반환 청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약의 해지란 표현 나오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금전반환 청구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이 내용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우리 보증금 5천에 사는데, 전세금 5천에 사는데 사업 시행자가 받아갔나요? 5천만 원을? 그건 아니죠. 원활하게 정비 사업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돌려주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밑에 시행자의 구상. 금전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밑줄 긋고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 놓습니다. 자, 압류에 동그라미 칩니다. 압류에 동그라미 쳐요. 자,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밑줄 그어 놓고 압류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밑줄 그어야 돼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밑줄 그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압류가 더 센 거야? 저당권이 더 센 거야? 압류에? 압류니까? 그러나 저당권이니까 안 세지? 다시, 압류가 세요? 저당권이 세요? 어느 게 더 꼼짝마야? 다시 한 번 더. 압류가 더 센 거야? 저당권이 더 센 거야? 파워가 더 어느 게 더 있어? 너는 끝까지 압류냐? 너는 끝까지. 다시, 압류가 파워가 더 있어? 저당권이 더 있어? 옳지. 또 해봐라. 왜 압류가 더 파워가 있어? 저당권보다? 어? 네 얘기 좀 듣자. 왜? 글자가 두 글자니까 말이 되네. 홍도야 우지 마라 보다는 한 글자로 확 하면은 뚜껑지지. 그거 아니야? 맞아. 일리가 있네. 홍도야 우지 마라 이것보다는 맞아. 두 글자가 더 파워가 있다. 압류는 어감이 좀 세요? 선생님들 그 물권은 채권을 깨트린다는 말 들어봤어요? 압류는 채권이고 저당권은 물권이야. 따라서 어느 게 파워가 세다? 그렇단 말이야. 채무자에 있어서 재산권을 확보하는 수단 중에 우리가 압류가 있고 그리고 저당권이 있다. 압류는 좀 어감이 세대. 왜? 압류하니까 저당권은 왜 좀 약하게 보여? 그랬더니 저당권 하니까 약해 보여. 그런 게 어디 있어? 참말로. 압류. 이 압류는 말이죠.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에 의해서 비담보채권에게 이게 변제기 이르러서 이 변제가 없게 되어지면 압류에 기인해서 바로 경공매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압류에 기인해서 경공매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니까. 돈 꿔 갔는데 뭘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안 된다니까. 근데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 실행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 이렇게 걸리는 거야. 따라서 압류에 의해서 경매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집행 권한이라 그러는데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경매 실행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압류하고 저당권하고 보면 바로 압류에 기인해서 경공매 실행 못해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판결문이나 조서가 있어야 돼. 요거에 의해서 경매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가액이 배당액이 3천만 원이 떨어졌어. 3천만 원이 떨어졌어. 근데 1순위에 압류를 잡았다고. 압류를 얼마를 잡았느냐? 2천만 원 압류를 잡았어. 그 다음에 2순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요게 4천만 원을 딱 설정해서 이렇게 1순위 압류를 설정한 자는 얼마 받아가?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제 가정학습 하는 거예요. 오빠들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니까 집에서 속은 좋아가지고 얼마 받아가요? 2천만 원 다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갑니다. 얼마 받아가냐면 1천만 원만 받아가요. 여기에서 2천만 원을 받아가요. 자, 다시 1순위 압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을 3천만 원을 저당권 설정해서 2순위가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6천만 원을 했다고. 6천만 원 때문에. 저당권자가 얼마 받아가요? 이거 다 받아가. 이자는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가. 내용 이해 가요? 1순위가 압류를 했어. 압류를 2천만 원 했어. 2천만 원 때문에. 2순위 압류를 했어. 2천만 원 했어. 3순위 압류를 했어. 2천만 원 때문에. 배당이 3천만 원 떨어졌어. 얼마 받아가요? 1천만 원씩 받아가는 거야. 안분배당이라 그래. 이걸 동순위로 봅니다. 채권은 일단 동순위로 봐. 아시겠어요? 압류는 채권이야. 이걸 물건으로 보겠다는 거야. 바로 경공매 실행하겠다는 거지. 저당권으로 본다는 건. 내용 이해 가요? 소송 절차 안 거치겠다는 뜻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니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이렇게 나와주죠? 나와요? 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 긋고,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 그었어요.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밑줄 긋고 나머지는 등이라고 치부해 버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이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부에 347쪽 그건 내 영역이 아닌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채권은 안분배당이라 그래. 동순위로 본다니까? 동순위로 봐. 순위가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내가 이분한테 1,000만 원 빌렸고 이분한테 한 2년 후에 1억을 빌렸어. 누구부터 얼마를 갚으라고. 똑같이 본다니까 동순위로. 내용 이해 가요? 우선변제 되지. 안분배당이라는 게 봐봐. 이것 가지고 얘기할게. 똑같이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똑같다니까. 이게 전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냐면 다 더해. 2천 더한 다음에 2천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잖아. 아니 저기 뭐야 3분의 1이잖아. 3천만 원에 대한 3분의 1이라고. 이거 다 더해. 그러면 6천만 원이잖아. 6분의 2라니까. 여기에 3천만 원 곱하기 3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되지. 아이 안분배당이라니까. 일단 선순위가 됐을 때. 아 이거 나한테 묻지마. 안분배당이라고 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이제 덤비네. 그래, 나와라,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야, 나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돼. 이거 이 저당권을 보니까 물건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경매 실행한다. 여기까지만 보자고.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안분배당한다니까. 안분배당이란 말. 아니 이거 공법 좀 해. 공법 좀. 이 민법 하면은 우리 실생활하고 바로 접목되는 내용들이니까 아주 그냥 잘 듣습니다. 설명을. 근데 이게 뭐 시도지사 대도시장 오는 순간 눈 감아버려. 이게 너무 힘들어 공법이. 에? 아 선생님 그래요? 아 선생님 복 받으셔. 선생님. 예. 자 건강하시고. 자 347쪽 봐요. 이렇게 공법이 참 재미없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또 듣기 좋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참 저런 분들은 그냥 자자손손 복을 많이 받으실 거야. 자 347쪽 봐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이렇게 나와주죠. 제일 밑에. 네, 분양공고 등. 자 별표 딱 치고 이게 출제 영역.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이렇게 나오죠. 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밑줄 그어야죠. 사고 12통 이렇게 갈 겁니다. 사자 동그라미 고자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긋습니다.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그어놓고 계약의 동그라미 쳐요. 120일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에 넘어가요.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밑줄 긋습니다. 통지 동그라미 쳐요.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통지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고 12통입니다. 120일 이내 통지하자. 이 통지예요. 이 통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을 시공자를 이때 선정하는 경우가 있죠.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통지가 120일입니다. 120일 이내 통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20일 이내 통지. 사고 12통, 개 12통. 사고 12통, 개 12통. 이거 외워야 돼. 사고 12통, 개 12통. 이렇게. 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밑줄 긋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거 신설된 내용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자, 우리 기아자동차만 해요. 정비사업을. 자, 이런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뭘 통지한다. 120일 내에 통지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에 걸립니다. 없다. 그것 조심하고. 자, 밑에 보면 뭘 통지하느냐. 자, 1호만 좀 한번 봐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밑줄 긋습니다. 요거예요. 이거.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밑줄 그어놓고 가격의 동그라미. 자, 그걸 별표 한번 쳐보는데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이거든요. 2억 5천. 이게 어느 시점에 감정평가한 거냐. 반드시 앞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른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중요하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자, 그 밑에 보니까 3번 분양신청기간 밑줄 그어요. 요겁니다. 분양신청기간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출해라. 이 내용이죠. 쭉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분양신청기간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밑줄. 통 3은 6에 걸립니다. 통의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통 316, 2316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놓아두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관리처분 계획을 볼 거예요. 350쪽 갑니다. 자, 350페이지를 딱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게 권리 배분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로 1번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및 인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문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밑줄 시장문수 등의 인가 밑줄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똑같이 인가받자.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체킹 한번 한 겁니다. 중지 폐지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설추가 외세는 좀 잡아가야 돼요. 따라서요. 일단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설추가 외세 환지 계획 내용 설명 청체 입기 기억나요 좀? 설명 청체 입기 다시 관리처분 계획 내용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관리처분 계획 내용 설추가 외세 설추가 외세 큰 틀로 갈 겁니다. 따라서요. 분양 설계 추산액 가격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설추가 외세 분양 설계 추산액 가격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 설추가 외세 환지 계획의 내용 설명 청체 입기 설명 청체 입기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설추가 외세 자,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 1번의 분양 설계 밑줄 자, 설에 동그라미 쳐요. 분양 설계한다 관리처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동호수 배정 들어가는 거죠. 2번에 주소 성명 밑줄 거놓고 요건 들어가야 되고 자, 3번에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밑줄 거놓습니다. 자, 추산액에 추에 동그라미 쳐요. 잠깐만요. 요거예요. 2억 7천 나가는 거 이겁니다.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종전 토지 건축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이 신설이 됐어요. 4번 별표 쳐놓고 신설 이렇게 써놓습니다. 신설됐다 이게. 자, 보류지 등의 명세와 밑줄 긋고 보류지 등의 명세 밑줄 추산액 밑줄 그어요. 처분 방법 밑줄 긋습니다. 여기에서 추산액에서 추자 그냥 큰 틀로 추산액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인데 1번에 일반 분양분 나오죠. 밑줄 그어요. 일반 분양분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 뭐 이런 거예요. 일반 분양분 명세입니다. 자, 2번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꿉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꿔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한번 바꿔놓습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놓고 자, 5번을 봅니다. 분양 대상자별 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밑줄 그어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예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죠. 이제 가격 나올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중요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밑줄 그어놓고 별표 가격에 동그라미 쳐요.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 어떤 말이 걸린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항상 걸려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나오죠. 추산액에 밑줄 그어놓고 추에 동그라미 뭐 추산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뭐 설추가 외세 해서 갑니다. 자, 7번 갑니다.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밑줄 그어놓고 외에 동그라미 딱 쳐요.
자, 8번에 세입자별 손실보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세입자별 손실보상 밑줄 그어요. 세 동그라미 딱 치고 그 정도. 다시 한번 따르세요. 설추가 외세. 설추가 외세. 자, 다른 건 놓아두고 352쪽 갑니다. 다른 건 삼순환으로 돌려요. 352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권리 배분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나와주는 겁니다. 1번 원칙 봐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밑줄 그어요. 면이완입니다. 종합적 고려 이렇게 되죠. 이 적응환지 원칙에서 보면 환지 방식에서 보면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수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관리처분 기준을 보면은 면리환 종합적 고려 이렇게 뜹니다. 예, 이게 내용이 크로스되면 또 안 되겠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을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증해준다, 뭐 감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좀 넓혀서 줄 수도 있고 좁혀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서 할 수 있다. 관리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오른쪽 위에 들어갑니다. 자, 너무 좁은 토지 밑줄 그어요. 3번 건축물이나 이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밑줄 그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밑줄 그어요.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밑줄. 꼭 시험 문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있답니다. 그 정도. 자, 4번 토지규모의 조정 이렇게 나오죠. 재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밑줄 그어요.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재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이 말이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예. 자, 이게 바로 입체환지 개념이죠. 입체환지라고 써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입체환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건물 땅을 주는데 신청받아서 하는 거지 거기서는 신청을 받아 이렇게 떠요. 근데 여기에는 재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입체환지한다 이렇게 뜬다고. 여기에서는 신청을 받아 입체환지 한다면 틀려요? 또 들은 척도 않는다. 참. 여기에서는 재 또는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입체환지 한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입체환지 하는 거고. 자, 분양 설계 나옵니다. 5번 별표 딱 치고 분양 설계 별표 쳐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자,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한다. 분양 설계는 뭐예요? 관리처분한다 이 내용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갖다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한다. 분양 설계를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주택 공급 기준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원칙 1주택 공급이라고 써놓습니다. 원칙 몇 주택 공급이다? 1주택 공급이다. 원칙 몇 주택 공급이다? 1주택 공급입니다. 자,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주택 준다? 1주택 준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주택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한 주택만 줍니다. 1주택. 내용 됐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1, 2, 3, 4 묶어야 돼요. 예, 왜라고 써야죠. 별표 쳐놓고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별표 치고 외워줘야 돼요.
원칙 관리처분에서 몇 주택 공급이다? 1주택 공급이라니까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줬어 이렇게. 2주택도 주고 3주택까지 주니까 줬어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따라서 한번 해요. 줬어. 줬어. 2주택도 주고 3주택도 주니까 줬어.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요. 이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공급한다.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공급이에요. 수만큼 공급합니다. 시도 조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뭐 우리 무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뭐 3채까지 공급하겠다 또는 2채까지 또는 5채까지 공급하겠다 별도로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수만 공급할 수 있고 소가 뭐냐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쌍촌동에서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3채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 그러면 고자는 3채 다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이렇게 들어갈 때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가 이게 기숙사로 쓰는 게 한 150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50세대 다 받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한다 이 말 나와요. 그 다음에 2주택까지 공급이 들어가는데 2주택은 가격의 범위에서 또는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이 나갔다 이렇게 되면 2억짜리 하나 4억짜리 하나 이렇게 전용면적이 60평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게 이제 15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45평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의 범위 안에서 또는 주거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주택은 둘 중 하나는 말이죠. 반드시 소형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2억짜리 15평짜리다 하면 전용면적 이게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요것만 3년간 전매 제한에 걸려요. 3년간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주택까지 공급한다 하는 것은 작년 8월 2일까지입니다. 8월 2일까지 강남이에요.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예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작년 8월 2일까지 강남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게 3주택까지 공급을 받아요. 그러나 8월 3일부터는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돼서 원칙으로 갑니다. 1주택 공급받는다. 지금부터 볼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고 한번 책을 보자고. 이제 그만 보고 책을 봐요. 자, 저걸 줬어 2주택 3주택 저걸 그림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선생님들 여기에서 글자 하나라도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몇 주택 공급하는 거야? 그래 원칙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이 내용 쭉 나오다가 어느 하나라도 바뀌어버리면 1주택 공급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볼 거야. 자, 1번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토지를 공유한 경우야 1주택을 공유한 경우야. 그렇지. 자, 봐요. 2명 이상이 2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밑줄 1토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1토지를 공유했다. 만약에 1주택을 공유했다 하면 몇 주택 공급? 1주택 공급 원칙으로 가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는 말에 밑줄 긋습니다. 자, 2번을 봅니다.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한다 이 말 나오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밑줄 1, 2, 3 묶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죠. 광주광역시죠. 광주광역시 여기 쌍촌동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몇 주택 받아?
1주택으로 가자니까 무조건 원칙으로 가자니까 이게 아니면 무조건 원칙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쌍촌 등에서 재개발 사업한다면 몇 주택 받아? 1주택만 받고 재건축한다면 세 채 가지고 있다 가비하면 세 채 다 받는 거야. 재개발로 가면 한 채만 받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똥골배기 2번 근로자 밑줄, 숙소 밑줄, 기숙사용도 밑줄 거예요. 기아자동차 150세대 가지고 있다. 다 받는다. 자,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긋습니다. 자, 여자들은 우리 요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 요런 거 봤어요? 우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85제곱미터 이하까지 매입한다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공고한 거 봤어요? 네. 그래 봤다가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처럼. 예. 안 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 그러면 봤다고 해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봤다고 치고 그렇다고 치고 하는 거야. 그걸 매입 임대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저가로 광주도 그게 있어. 광주도 다 있어 그게. 그래가지고 한 80% 이내로 해서 임대료를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재임대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신림동에 보면은 관악구 신림동 쪽에 보면은 한 600-700세대를 가지고 있거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정비 사업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한 채 줘버리면 어떡하냐고. 600-700세대를 다 받는다 이런 말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봐. 자, 2주택 공급 갑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범위. 가격범위 네모. 가격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항상 이렇게 뜹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주거전용면적 범위 네모였고요. 가격범위에서 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밑줄 그어요. 2주택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반드시 소형주택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계속 중요해요.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실, 소유권 이전 고실이죠. 다음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닫고 상속만 제일입니다.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자, 6제곱미터 이하짜리 1주택만 그것만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몇 년? 3년. 자, 3주택까지 공급 나오죠.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서울 떠올려 봐야 되겠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서울 강남이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작년 8월 2일까지 이렇게 써놔요.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 이렇게 한번 떠올려봐요. 서울 강남에 재건축 사업 하는 거야. 요때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했어요. 작년 8월 2일까지는 재건축한다 강남에서 이때 갑이라는 자가 5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3주택까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8월 2일 이후로는 1주택만 공급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투기과일지구 밑줄 그어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밑줄 긋고 사업시행 인가죠.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른 건 놓아두고 355쪽 갑니다. 자, 355쪽을 보면 자, 3번에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이렇게 나와주죠. 자, 밑줄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하고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통보 들어가고 고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만 간단하게. 자, 거기에 보니까 가로 1번 공람 및 의견 정치 나오죠. 첫 줄 끝에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밑줄 긋습니다. 가로 2번 인가 여부 통보 나와요. 밑줄 긋고 자, 첫 줄 끝에 자,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 밑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밑줄 그어요. 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제일 밑에 고시 나오죠. 고시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봅니다. 고시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렇게 고시하면 358쪽 가겠습니다. 358쪽.
358쪽을 보면 재료의 5번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중지 철거 등 나오죠. 가로 1번 사용수익의 정지 나와요. 자, 밑줄 긋고 별표 한번 딱 치고, 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밑줄 그어야죠.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 사용 수익이 안 된다는 거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어버리고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자,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긋습니다. 자, 그러면 1, 2번 묶어가지고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죠. 사용수익 가능이라고 써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1호를 보니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 자, 밑줄 그어요. 사업시행자의 동의 받은 경우 내가 1개월만 더 여기에서 좀 사용수익 하자 하면 더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니까 끝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긋습니다. 아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의를 얻거나. 자, 가로 2번 갑니다. 건축물의 철거 등 나오죠. 이것도 별표 딱 치고. 자, 건축물의 철거 등 별표 쳤어요. 원칙 동그라미 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 엮어 놓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 엮었어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에 밑줄 그어요. 자, 밑줄 그었어요. 자, 선생님들 요거 요 내용이에요. 지금 요거 설명은 다 나갔어요. 건축물 철거 시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야. 왜 이 법조문을 집어넣냐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철거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권리배분 끝나고 인가 받고 나서 밀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 내용인데 잠깐만 2010년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부산의 김길태 사건이 벌어졌어요. 부산의 김길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정비구역 내에서 그 빈집에서 담요덮고 이제 김길태가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집에 사는 여중생 3학년생을 늘 봐왔던 거예요. 멀리서. 그래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죠. 그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 한 일주일 후에 어디서 찾았어요? 2층 옥상의 물탱크에서 찾았어요. 그 사건 기억해요? 그게 중3 여중생. 그 사건이 2010년도에 터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봐요. 정비구역에서 자, 이게 빈집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런 것 등을 빈집을 뭐라 그러냐면 폐공가라 그럽니다. 빈집, 공가라 그러죠. 자, 이게 오래된 낡은 빈집을 갖다가 폐공가라고 표현을 해요. 폐공가인데 이게 피해를 입은 이 집이 여중생 3학년 학생 집은 이사를 못 갔던 거야. 다른 집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 이사를 미리 갔어요. 뭐 하기 전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에 다 갔다고. 근데 이 집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건축물 철거를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한다 이 주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 김길태가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살해시켰죠. 살해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인데 이에서 안 되겠다. 법조문에서 건축물 철거를 권리배분 끝나고 인가받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하자 이 법조문을 집어넣으니까 미리 이사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요 소유자에 있어서 동의도 없고 이거 사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이걸 밀어버리자는 거야. 그러면 범주인들이 어디에서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죄 우려 발생 지역이 바로 이게 정비구역입니다. 우리 정읍에서 택시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24시 그 편의점에서 돈 강도질 해가지고 부산으로 갔죠. 그자 이름이 이대우잖아요. 그죠? 이대우도 어디에서 잡았어요? 바로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가면 이게 범죄인들은 다 이쪽으로 숨습니다. 여기서 다 잡아요. 그래서 이걸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도 관리처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사진 찍어 놓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외가 나와요. 예외.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래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밑줄, 시장군수 등의 허가 밑줄 이걸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인가가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동 소유자로서의 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말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관리처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밀어버렸어도. 내용 이해 가요? 자, 밑에 보니까 1번 보니까 거기에 두 번째 줄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폐공가의 밀집 밑줄 그어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밀어버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 자, 우리 이순환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갑니다. 도시및 주환경 정비법. 시험 문제 출제 영역은 거의 다 했어요. 3순환에서 더 자세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따 그 프린트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 풀고 건축법 들어갈 거니까 좀 쉬었다 하죠.